우선은 숙제 오답을 먼저 합시다. 책 펴보세요. 얘들아, 근데 숙제 오답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진도가 지금 좀 급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 실력업 냈어요, 안 냈어요? 숙제로? 냈지? 그것만 일단 질문 받을게. 나머지 첨삭 시간에 합시다. 53쪽에 질문할 거 있어요? 53쪽. 오, 깨끗하네요. 27, 28, 29. 세 개를 다 해야 되나? 왜 책 안 펴요? 빨리 책 피세요. 자, 일단은 그 세 개를 뭐 다 해야죠, 그죠? 다 해보고 오늘 도함수 활용을 하나 다 끝내야 돼요. 이게 큰일 났어, 아주. 327번. 자, 보니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된 함수 fx, gx가 그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미분 가능성 조사를 해달래. 야, 그랬을 때 지금 함수를 그려야 되겠네? 봅시다. 이 상태에서 지금 그림 그리기가 아주 어렵네. 마이너스 2부터 0이랑 이게 F고요. 그 다음에 또 C가 있나 보다. 얘는 또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가다가 빵꾸고 쭉 가다가 다시 여기. 자, 이렇게 생긴 게 G인가 봐요. 자, 이때 이제 기억부터 해달라는 걸 봅시다. 얘들아, 너네가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기억에서 보니까 fx랑 gx를 더한 함수 이거에 뭘 물어보냐면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거든요. 우리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야?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연속을 먼저 봐야지. 근데 얘들아, 이제 이런 거 할 때 간단하게 쓰자. 우리 연속을 알아보는 거는 그냥 왼쪽 오른쪽 보면 되지 않니? 그리고 함수값까지. 그래서 이거 지금 두 함수를 뭐 해놨어요? 더해놨죠? 그럼 내가 이거 뭐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 항상 표로 가는 게 제일 좋아. 표. 알겠니? 그래서 표를 만들 건데요. 어떤 표냐면 내가 0에서의 우극, 좌극, 함수값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야. 어떤 함수들에 대해서? f랑 g에 대해서. 걔네 뭐 할 거예요? 덧셈을 할 거야. 여기다 더하기를 써놓게. 그럼 0의 우극하는 그냥 그림 보면 된단 말이야. 오른쪽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1이죠. 왼쪽은 누구냐면 1이고 함수값은 0이니까 0 쓰시고. 얘는 뭐예요? g는 오른쪽 0이고요. 왼쪽도 0이고요. 함수값은 1이야. 이들을 더해보니까 벌써 연속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그냥 탈락. 미분 가능까지 더 확인할 게 없어. 그냥 틀린 거야.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니은 두 개를 곱했대요. 곱한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또 미분 가능하냐? 그럼 또 우리 확인해야 될 게 뭐야? 좀 귀찮아졌네 또. f랑 g를 곱한 거거든. 근데 어디서 알아봐 달라 했냐면 마이너스 1에서 알아봐 달래요. 똑같아요. 일단은 연속성 먼저 따져보자.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알아볼 거고 f, g 표 만들어.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이번에는 이거 뭐예요? 연속일 수밖에 없죠. 왜? f가 지금 뭐가 됐니? 함수값이 0이면서 연속 함수니까. 알겠어요? 이 g도 마이너스 1에서 보니까 어쨌든 연속이기 때문에 확인을 괜히 했다. 이제 뭐만 확인하면 돼요? 좌미랑 우미만 확인하면 돼. 근데 좌미 우미가 너네 뭔지 알았어? 이 지금 두 함수 뭐 한 거예요? 곱한 거죠. 곱한 함수는 얘들아. 미분하면 뭐였니?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얘를 계산하셔야 돼. 그래서 조금은 귀찮은데 이게 지울게. 여기는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왼쪽 오른쪽을 볼 거니까 0이 아니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이랑 마이너스 1의 왼쪽을 한번 각각 써보자. 얘는요 잘 봐봐. F'이잖아요. F'. 그럼 일단 F로 와서 이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를 보셔야 돼요. 기울기가 얼마냐. 오른쪽 기울기 얼마예요? 1이요. 왼쪽 기울기도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여기도 1 쓰고 여기도 1 써요. 곱하기. G 입장에서는 그냥 함수야. 그럼 그냥 마이너스 1의 오른쪽 왼쪽에 극한을 보라는 거야. 극한. 알겠니? 그럼 왜 여기로 와봐. 왜 좌극한 얼마야? 우극한 얼마야? 극한이 얼마야? 극한이. 기울기 말고 극한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의 오른쪽. 요 극한 값이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야. 좌극한도 뭐예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럼 여기도 둘 다 마이너스 1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더하기. 이번에 F는 그냥 극한값 봐야 돼. 그냥 함수기 때문에. 그럼 얘 우극한, 좌극한 얼마야 다? 0인 거지. 여기까지 했으면 멈춰도 돼요. 왜? 뒤에가 뭐가 나오건 얼마가 될 거야? 분명히 0일 거야. 근데 그냥 하는 김에 해봅시다. G'이니까 다시 와서 오른쪽 기울기 왼쪽 기울기 판단해보라고. 오른쪽 기울기 얼마야? 1이죠. 1 쓰시고. 왼쪽 기울기 얼마예요? 0이죠. 0 쓰시고. 지금 내가 뭐 한 거야? 프라임 붙어있는 건 전부 다 기울기를 잰 거고 그냥 써있는 애들은 그냥 함수 값을 본 거야. 극한값. 알겠어? 그거대로만 해주시면 된다. 계산해볼까요? 둘 다 얼마 나와요?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가능했다. 니은 참이야. 디귿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귀찮아. 어쩔 수가 없어요. 또 볼게요.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이번엔 1이잖아요. 1의 근처를 보자. G 먼저 보세요. 1의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일단은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니까 영속부터 확인하는 거야. 얘네가 지금 다 어디를 향해 가니? 1을 향해 가죠. 여기서도 1 보세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가 다 어때? 다 똑같은 거 보여? 맞아요. 연속은 그냥 패스. 연속 만족한 거야. 연속 오케이. 그럼 이제 뭐만 확인하면 되겠니? 저 뭐야? 미분계수 확인하면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내가 전에 알려줬던 그 합성함수 미분 기억나요? 겉미분하고 속미분하고 그거? 그게 교육과정상 저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그냥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이거를 너네가 함수를 쪼개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를 구분지어서 한번 가볼게요. 잘 봐봐. 1보다 오른쪽이면 얘지 얘. 맞아요. 1보다 오른쪽에서는 얘들아 이거 지금 함수가 뭐예요? y는 뭐야? 1이죠. 상수함수잖아요 이거. y는 1. 알겠어? 그럼 이 상수함수가 f에 들어가는 거야. 1이. 1 들어가봐. 얼마 나와? 0이죠. 그냥 여기는 오른쪽 함수가 그냥 0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직접 구해버리자는 거야 그냥. 왜냐면 우리가 미분법을 저거는 교육과정상 배우면 안 되거든. 그럼 이제 왼쪽을 보세요. 왼쪽을. 1보다 왼쪽 요 함수 누구예요? 요 함수식 y는 x죠. 그 x가 다시 여기 들어갈 거야. 그럼 그때는 얘 나오지 않니 얘? 맞아요. 왜냐면 1의 근처를 보기 때문에 1의 근처에서의 함수가 누구예요 지금? 몇 차 함수야 일단? 1차 함수. 그 함수식이 뭐예요? x-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x 빼기 1을 쓰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건 그냥 함수를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1 넣고 그냥 1에서 보면 어쨌든 둘 다 극한값은 0이기 때문에 연속은 만족이 됐던 건데 이제 미분을 해보자고. 얘 미분해봐. 얘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여기다 따로 쓰지 말자. 미분하면 1이고 얘 미분하면 뭐예요? 얘는 0이지. 둘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지? 그럼 뭐야? 미분이 불가한 거죠. 디귿은 그냥 틀린 거다. 물론 겉미분, 속미분 그걸로 해도 되는데 너네가 배운 거는 저함수에 대한 합성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만약 해야 된다면 저렇게 하셔야 돼요. 함수에 직접 찾아가지고 가셔야 된다. 답이 니은만 맞습니다. 기억, 디귿 다 틀려가지고. 계속 가도 돼요, 이거? 밑에 거? 자, 밑에 거 봐봐. CS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함수를 줬어요. 어디서만 그 3차 함수라는 거야? 마일부터 1 사이에서만. 그 외에는 몰라. 이게 정답이야. 알겠지? 몰라. 근데 그 다음에 준 게 뭐냐면 뭐마다 반복한다는 소리예요. 2마다 반복한다는 소리지. 그럼 당연히 얘들아,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미분 가능이란 말이에요. 맨 앞에 미분 가능 나와 있잖아. 밑줄 좀 쳐놔. 항상 미분 가능의 뜻은 뭐 몇 가지 표현을 품고 있는 거니? 두 가지였죠. 연속과 뭐예요? 좌미우미 똑같다. 이거밖에 없어요. 맨날 배운 대로 가는 거야. 그럼 얘들아, 내가 이거 주기함수에서 잘 봐봐. 마이너스 2가 아니지. 마이너스 1부터 우리 1 사이에 있는 함수 알고 있잖아요. 그걸 계속 무한히 뭐 할 거예요? 반복시킬 거죠. 저게 두 칸이니까 하필. 맞니? 너네 생각해봐. 일단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건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만약 여기에 함수값이 여기 찍히잖아요. 그럼 어딘가를 갔다가 결국 여기로 뭐 해줘야 돼? 돌아와야 돼요. 왜 그래요? 이걸 그대로 내가 복붙할 거잖아. 근데 여기 둘이 맞지가 않으면 이걸 내가 다음 구간에 그렸을 때 당연히 안 맞을 거 아니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일단 연속을 만족시키려면 시작이랑 끝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왼쪽 끝에 우극한과 오른쪽 끝에 좌극한이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 한번 쓰자고 했었어. 이게 연속이야. 그럼 두 번째는 뭐겠니? 연속에서는 이런 것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까지 고려해야 돼요? 미분계수까지 고려해야 돼. 자, 봐봐. 야, 이거 이렇게 그대로 반복시켜봐. 미분 돼? 경계마다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해요?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랑 딱 봐도 뭐하니?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되겠어? 이 똑같은 극한들이 미분 쳐놓은 것들한테도 같게 나오면 돼요. 알겠어요? 뭔 소리야? 미분을 쳐서 마이너스 1의 오른쪽 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겠죠? 미분을 쳐서 1의 왼쪽 기울기가 서로 뭐하면 같으면 어떤 그림이 나올 거냐면 연결되면서 뭐 되면 돼요? 부드러우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게 그대로 복붙이 돼서 그대로 여기 또 갈 거고 그대로 또 갈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복붙된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려면 다음 구간을 구하지 마시고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같기만 하면 복붙 되겠지. 부드럽게. 이해됐지? 그거 얘기한 거니까 이 두 개만 풀면 끝나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해보자. 그냥 대입을 해보자. 1번, 2번. 1번은 얘들아 마이너스 1을 그냥 여기다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넣어봐. 마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더하기 1 걔가 1도 넣으세요. 1 들어가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1 더하기 1인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B끼리는 그냥 속어. 그리고 여기 상수항도 지들끼리 속어. 여기는 2 그리고 A가 넘어가면은 2A가 뭐라고 나오냐면 마이너스 2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A가 일단 1이라는 거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먼저 알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똑같아. 미분 쳐서 가는 거야. 그럼 미분을 해야죠. 이거를 미분해. 그럼 3ax 제곱에 더하기 2bx에다가 더하기 1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소재가 독특했을 뿐이에요. 너희들 입장에선. 알겠지? 근데 나중에는 너네도 이걸 그냥 별것도 아닌 느낌으로 풀 거야. 여기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1 넣으면은 3a 마이너스 2b 더하기 1. 그 다음에 1도 한번 넣어보자. 3a.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2b인가요? 플러스죠. 더하기 1. 해보면은 싹 사라지면서 b가 그냥 얼마가 되니? 0이 돼버리죠. 이렇게 AB가 나왔고 하라는 게 뭐야? 아이고 복잡도 하다. 101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해달래요. 101. 일단 얘들아 F의 101이 누구랑 같겠니? 2를 쫙 계속 빼면 돼요. 2를 계속 빼봐요. F에 얼마로 바꿔도 돼. 1이든 마일이든 상관없어. 어차피 구간 양 끝에 걸리는데 걔네는 어차피 똑같은 애들이에요. 결국은. 알겠지? 그래서 누구로 쓰든 상관없고요. 미분을 쳐서 101도 마찬가지야. 그냥 똑같을 거야. 그래서 F1을 구해.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얘가 F1이죠. 아까 우리 그냥 대입했던 거. 여기다가 B, A 다 적용해보자. 얼마 나와요? 얼마? 1이에요? 1? 얘 1 나오죠. 여기도 요거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요. 얘한테 1 넣어요. 1 넣는 게 아니라 얘네 대입해. 얼마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 2인가요? 두 개 더하면 그냥 답이다. 마이너스 1이 정답이다. 이해됐어요? 연속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차이점이 좀 있으니까 구분 지어서 주기함수에 대한 거 외워두세요. 빨리 정리해. 다들 설에 어디 가니? 왜 가? 왜 가냐고. 어딜 가? 공부나 해. 어? 학원 나가고 싶어? 나갈래? 공부할까 우리? 나 할 거 없어 일단. 어? 다들 뭐 용돈 받으러 가요? 공부나 해 이런 녀석들아. 어디 잘 갔다 오세요. 그럴 때라도 가야죠. 불안해서 그래요. 진도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일단 갑시다. 자, 해볼게요 이거. 이 진짜야 이게? 아 뭐야? 야 씨. 일단 너무 쉬운데 문제가 너네 이거 무슨 함수래요 지금? 다항함수라 했죠? 쫄지 마시고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원래 이 문제가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 알겠지? 난 당연히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쉬운데? 원래 이런 문제는 얘들아 어떻게 두고 가면 되냐면 fx는 애초에 차수를 모르죠. 차수를 모르면 되게 겁먹잖아. 차수가 나와도 힘든데. 그지? 그럴 때 원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최고차만 잡아놓고 가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가지고 양쪽 비교해서 최고차 몇 차인지를 먼저 찾아. 최고차 개수도 찾아. 그럼 이제 몇 차인지가 나오니까 뒤에 몇 개를 내가 모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풀리는데 얘는 왜 내가 쉽다고 하냐면 야 다항함수 2개 곱했는데 얘가 n차라고 하면 얘는 몇 차예요? n-1차죠. 2개를 곱했대요. 심지어 곱하는 관계면 차수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도 몇 차래요? 뭔 소리야? fx 몇 차 함수라는 거야? 1차밖에 안 돼. 야 생각해봐. 애초에 얘가 2차잖아? 벌써 2차 이상이 나와야 돼요. 얘가 1차니까. 그러면 3차가 돼야 되는데 뭐야 이게. 그러니까 fx가 그냥 뭐였던 거야? 쫄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잡았으면 됐다는 소리예요. 고작 이거야 고작. 그럼 미분을 해봐요. 그럼 a만 나오겠지. 얘네들을 곱해봐. 그게 얘라는 거야. 그럼 다 나왔지. 이거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a제곱 x 더하기 ab 그게 얼마다? 9x 더하기 12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일단 a제곱이 9니까 a는 뭐라는 거야? 풀마 3 그리고 a랑 b를 곱한 게 12라는 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얘들아 f1과 f2를 곱했지. 우리한테 지금 경우가 2가지가 되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뭐 해보면 돼요? 둘 다 해보세요. 왜냐면 따로 막 범위 가지고 뭐 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럼 첫 번째
fx가 얘들아 a가 만약 3이었다 해봐요. 그럼 b는 4였겠죠? 그럼 뭐라고 나와요? 3x 더하기 4겠지? 두 번째 fx가 마 3x로 시작했다 치면은 마이너스 4였겠죠. 얘네들한테 1과 2를 넣어보는 거야. 왜냐면 느낌상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1을 넣어봐봐. 여기다 1 대입하니까 뭐 나와요? 7 나오죠? 2도 넣어보세요. 10 나오죠? 얘한테도 한번 똑같이 적용을 해보니까 이거 갑자기 12 왜 나왔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이고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곱한 값이 뭐해? 둘이 똑같아. 그 답이 70인 거지. 어떻게 나오든. 알겠어? 아까 말했죠. 원래는 이런 문제 나오면은 fx를 어떻게 잡고 가라고요? 요렇게 잡고서 항등식 풀이로 넘어가는 거야. 원래는. 알겠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갈 필요도 없었다. 쉬웠다. 자, 이제 오늘 진도에 나갑시다. 아까 줬던 개념 프린트를 피세요. 개념 프린트 도함수의 활용 1번으로 갑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단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접선의 방정식. 자, 미분계수가 뭐예요?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접선을 알아보겠다는 접선. 알겠어? 너네 직선 찾을 때 필요한 게 몇 가지야? 기울기랑 뭐 점 하나 있으면 되죠. 어떤 점이든 상관없잖아. 지나는 점이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하필 무슨 선이에요? 접선이죠. 그러면은 무슨 기울기가 필요해요?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뭘 해줘야 돼? 미분을 할 겁니다. 알겠어요? 자, 보세요. 그림 하나 나와 있죠? 이렇게 y는 fx라고 하고, 얘들아, 만약 내가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다고 해봐. 그럼 너희는 빠르게 뭐부터 하냐면 이 점을요 잡아야 돼요. 제발 안 나와 있으면 쓰세요. 알겠죠? 왜냐면 써야 식이 써질 거 아니야. 식이 써져야 풀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접선인데 문제에서 이런 접점의 좌표 줘 안 줘? 이제 안 줄 거야. 그럼 너네가 뭐 하면 돼? 스스로 만들어내면 돼요. 그래서 나는 얘를 t, ft라고 이름을 좀 줄게요. 그럼 너희는 저 점에서 생기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겠니? 범준아, 이거 표현할 수 있겠어? 다들 뭐 몇 시에 일어났어요,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까? 몇 시에 일어났어요? 8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뭐 했어요? 다시 잤어요. 그냥 내가 확인한다? 나 지금 당장 확인해. 8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뭐 했어? 누워 있었어? 예. 그럴 거면 자요, 그냥. 일어나서 가만히 있을 거면, 핸드폰 할 거면 얘들아 그냥 자. 잠을 자, 그냥. 현서는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 9시. 9시요? 다들 꽤 빨리 일어났네? 시윤이는? 7시 반 일어났어. 도영이랑 도서관. 오, 어디 도서관 가요? 과연 도서관? 거기 공부하기 좋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가서 힘들어요? 대신 하다 보니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계속 그렇게 좀 하세요. 계속 익숙해지면 돼요. 유찬이는 뭐 몇 시에 일어났어? 9시 20분. 좀 디테일하네요. 그때 일어나서 뭐 했어요? 과학했어요? 다들 그래도 일찍 일어났구나. 범준아, 네? 그리고 일찍 일어났으면 이제 공부를 해야지. 예. 공부하세요, 공부. 시연이 학교 왔어, 오늘? 너네는 봄방학이야, 그러면? 최악이네요. 응? 중간에 부르는 학교가 제일 나쁜 학교. 얘들아, 필요한 게 뭐라고?
기울기라고. 기울기 뭐라고 쓸래? 아니, 요 그리면서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방금? 이 노란색은 요 점에서의 접선이라며. 기울기를 뭐라고 쓸래? 리미트 x가 t로 갈 때. 그러니까 이제 얘들아, 우리 간단한 표현을 써야죠. 아 f 프라임 f' 뭐라고 쓰면 돼요? t가 이제 기울기가 된 거야. 기울기 쓰고, 야, 지나는 점 누구로 설정할래? 당연히 얘로 설정하면 되지 않겠니? 얘가 지금 2번이나 쓰인 거 알겠어? 기울기 쓸 때도 쓰였고요, 지나는 점 표현할 때도 쓰인 거야. 알겠어? 그럼 뭐라고 쓸 거야 여기? 왜 아무도 대답이 없죠? 불안하게?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니? 너네 기울기가 m짜리고 a, b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뭐라고 식을 써요? y는 m 열고 뭐예요? x 빼기 a에 더하기 뭐야? b 이렇게 쓰잖아. 맞아? 이게 1차 함수에서 우리가 맨날 하던 거잖아요. 도영아 맞아? 들었니? 안 들었죠? 이거라고 맨날 하던 게,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적용한 거야. m자리에다 누굴 쓴 거예요? 기울기를 쓴 거고요. 지나는 점좌표에다가 t, ft를 그냥 넣은 겁니다. 자, 저식 이제 보여 안 보여? 어떤 뜻인지 보여? 저거 어려운 거 아니다. 우리가 원래 하던 거를 기울기랑 점좌표가 얘로 쓰였을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별거 없죠? 앞으로 그럼 너네가 맨날 뭐 해야 된다고? 이거 없으면 너희가 쓰라고. 쓴 다음에 만들면 돼요. 알겠지? 직선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거기는 a라고 또 해놨네요. 그러면 너희는 여기다가 y는 f'A, t를 다 a로 바꾸세요. 내가 또 바보같이 a로, 아니 t로 해버렸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다. a로 써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에서 이제 제시하는, 먼저 이제 선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우리는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제시하는 상황이 밑에 것들처럼 두 가지가 나와요 크게 보면.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갈게요. 1번. 1번은 얘들아 뭐가 주어졌을 때래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래. 그러니까 문제에서 먼저 기울기 얼마짜리 직선 구해 이렇게 하는 거야. 접선 구해. 너네 이거 원에서 기억나? 원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 2짜리 접선 구해라 라고 하면 너네 뭐라고 해? y는 기울기가 만약 2면은 2x 더하기 뭐 k라고 쓴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입니다 해가지고 풀었었죠. 맞아? 그럼 k값 몇 개 나와? 2개가 나와요. 왜냐면 2개가 커지니까. 알겠어? 그거랑 아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가면 돼요. 뭐냐면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얘한테 기울기 얼마짜리? m짜리를 그으라고 해다 쳐봐요.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은 그림상 이렇게 된다 해볼게. 얘가 기울기가 m짜리야. 자, 그럼 너네 뭐 할래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뭐야? 어떤 점이요? 접점을 잡아야죠. 요 점을 잡으라고 방금 말했잖아요. 얘가 중요한 점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접점이, 만약에가 아니야,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알겠죠? 문제에서 야 얘기를 안 해요. 애초에 언급 자체를 안 해. 그럼 너희는 여기를 일단 t, ft라고 먼저 설정을 해. 저 접점의 좌표를 t, ft 잡아요. 그런 다음에 누구를 구하면 돼? t를 구하는 거야. t를 어떤 방정식을 써서 구할래? 어떤 식? 너네 t 어떻게 찾을 거야? 만약에 너네가 이걸 풀어야 되는 상황이야. 이거 식 나와 있어. 근데 갑자기 기울기 뭐 예를 들어 2짜리 접선 구하래? 근데 우리가 잡았어 이렇게 t를. t 어떻게 구할 거야? f't가 뭐다? m이다. 이 방정식 풀면은 t 값이 나와 안 나와? 나올 거라고. 물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개 나오면 뭐예요? 저런 접선이 여러 개 그어진다는 소리야. 어떤 상황에 그러겠어? 이제 나중에 너네 이런 거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한테 만약에 기울기 2짜리 접선을 구해봐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막 3개가 나왔다 쳐봐요. 그 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 2짜리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3개 나왔으면 접점도 몇 개였겠어?
3개였을 거고 그럼 t값도 몇 개가 나오겠어요? 3개가 나오겠죠. 그냥 이런 상황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지금은 그냥 내가 그 중에 제일 단순한 형태를 먼저 해본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자는 거야. 그럼 누가 나온다? t가 나온다. 그럼 t가 무슨 점이에요? 접점이죠. 접점. 맞아요? 접점이면은 너네 이거식 그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이 점좌표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똑같이 식 세우면 되는 거지. 범중이 됐어요? 괜찮죠? 별거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다 써준 게 뭐냐면 너네가 기울기를 먼저 문제에서 제시를 했다? 이거 하자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문제에서 맞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별거 없죠? 넘어갈게요. 밑으로. 이거 풀어달라는 소리입니다. 이 방정식. 자, 밑에는 얘들아 이번엔 뭐야?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었다고 했어요. 지금 너네가 배운 게 몇 개 없어가지고 원에서 일단 배웠잖아. 봐봐. 원 이렇게 있어요. 또 중심이 있고 원 밖에 한 점에서 얘한테 접선 그어달래. 몇 개 그을 수 있니? 그림상 2개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그럼 너네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 얘 A, B라고 문제에서 제시했다 쳐봐. Y는 그냥 뭐해 먼저? 기울기 몰라. 그래서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이 중심에서의 거리가 또 반지름이랑 뭐하다? 똑같다 해서 풀었지? 걔랑 되게 비슷한 방법으로 갈 거야. 두 번째 원이 아니죠. 뭐예요?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간단하게 쓸게요. 그냥 뭔 소리냐면 만약에 이렇게 또 곡선이 있어요. 얘가 y는 fx였다 쳐봐요. 그거 밖에 p, q가 거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있었다고 해봐. 문제에서 이거 줄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구해달래. 그럼 일단은 그림을 만약 그릴 수 있으면 정확하게 그리시고요. 그릴 수 없으면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놓고 요렇게 갔다는 소리 아니겠어?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접점이 생겨요. 얘가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걔를 또 t, ft라고 더. 그럼 얘가 이제 y는 fx거든? 얘들아 이게 되게 별게 없는 게 너네 이렇게 하면 된다? 너네 요점 지나는 이 빨간색 직선 있죠? 그거를 t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방금 배웠죠? 이거로 그냥 써버리면 돼요. 그 다음 얘가 누굴 지나는 거야 지금? 밖에? p, q 지나겠지? 그럼 대입하면 뭐 하겠어? 식이 성립하겠죠? 근데 그거를 결국 쓰는 게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난 요렇게 많이 알려주거든? 잘 봐봐. 너네 얘랑 얘 간의 기울기 잴 수 있지? 칠판 좀 봐봐요. 얘랑 얘 간의 기울기 잴 수 있어 없어? 잴 수 있지. 그냥 기울기 뭐예요? 우리 맨날 쓰던 기울기가 뭐야? t 빼기 뭐? p분의 분자는 뭐 쓰면 되겠니? ft에서 누구 빼? q를 빼요. 근데 그게 그냥 기울기잖아요. 근데 그 기울기가 누구랑 같아야 돼요?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를 뭐라고 써요 우리가? f t라고 쓰죠. 그래서 얘네 둘이 뭐하다? 똑같습니다. 요 방정식을 풀면은 뭔가 나올 거라고. t가 나오든 문제에서 뭘 줄지 모르니까 어쨌든 이 식을 쓰자는 거야. 알겠음? 얘도 같이 적어 놓으세요. 근데 다른 거보다 제일 중요한 말이 그냥 뭐야? 도영아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점이라고? 접점. 접점을 너네가 둬야 돼. 알겠죠? 스스로 두고 결국 찾으면 돼요. 찾는 거를 알려준 겁니다. 지금 정리되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공통접선인데 공통접선 뜻은 뭔지 알겠니? 공통접선. 원에서도 공통접선이 있었거든요. 잘 봐요. 우리가 원에서 배운 공통접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애초에 일단 원끼리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는 형태. 알겠지? 그게 여기서는 내가 두 번째에다가 해놓은 거고요. 첫 번째는 또 뭐냐면 원끼리 만약에 이렇게 뭐 했으면 접했다고 해보자. 그럼 이 접한 이 지점을 가로지르는 뭐가 생기겠니? 둘한테 동시에 접하는 공통접선이 생겨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두 개였어. 원에서도.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곡선끼리 뭐 할 때예요? 접할 때 애초에 이렇게 fx가 생겼고요.
그리고 요렇게 gx가 생겼다고 하는데 걔네끼리 뭐 해 있어야 돼? 이렇게 접해 있어야 돼 라고 치면은 당연히 요 점에서 뭘 갖는다고요? 곡선끼리 접했으니까 공통 접선을 갖는다고. 알겠어? 그러면 여기를 가로지르는 으악 이런 접선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뭐 할래? 당연히 뭐 해야 돼? 방금 계속 하던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접점이죠. 여기를 T라고 두세요. 저 사이를 가로지르는 선을 하나 그으시고 그 접점을 T라고 둬.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식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 F에다가 누구 넣으면 그냥 T를 넣어요. G에다가 T를 넣어요. 걔네가 뭐 해야 돼요? 일단 같아야 돼요. 이거는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야. 즉 둘이 만났다는 소리예요. 또 내가 쓸 수 있는 게 뭐겠니? 여기서의 미분계수도 서로 뭐 해야 돼? F한테 한 거랑 G한테 한 게 뭐 하면 돼요? 같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일단 공통접선이 나오는 첫 번째 케이스를 본 거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아까 원에서 둘이 안 만났던 것처럼 F가 이렇게 생겼다 쳐요. 그리고 이번에는 G가 이렇게 생겼다 쳐요. 얘네 둘한테 너희 잘 그려봐. 동시에 접하는 어떤 접선이 있을 거라고. 둘한테 동시에 접하는. 그죠? 그래서 이런 선이 하나 그어질 거다. 근데 이 두 번째 케이스는 거의 잘 안 나와요. 알겠죠? 그냥 혹시 몰라서 이런 상황도 있는데 안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알려주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푸냐? 얘는 별거 없다. 접점이 몇 개입니까 이번엔? 두 개죠. 그럼 여기 뭐라고 둬요? T라고 해. 여기를 S라고 하세요. 접점이 두 개니까 문자도 두 개인 거야. 알겠지?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식이 뭐냐?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F에다가 미분 쳐서 T를 넣어요. 그게 누구의 기울기예요? 얘 기울기죠. 이 직선의 기울기. 근데 그게 누구랑 똑같겠니? 그렇죠. G'S랑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랑도 같겠니? 이 두 점 사이에 그냥 기울기. 뭔지 알지? 그냥 기울기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부터 쓰던 거. 그래서 T 빼기 S분의 GT 빼기 GT가 왜 나와? FT 빼기 GS. 요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우리가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를 지금 알려준 거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다 일일이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거? 알았죠? 아이고야, 그 다음 그냥 끝내버리자. 이거 개념을 끝내버리자. 개념을 다음 페이지로 와보세요. 얘들아, 이거 아마 문제 풀 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30페이지로 오시면은 말이 되게 많죠. 내가 이제 왜 그런지 증명 다 해주려고 거기다 막 구구절절 많이 써놨는데, 일단 그냥 칠판 봐봐요. 우리는 지금 뭐 정확하게 왜 그런지에 대한 것보다 그냥 간단한 얘기만 합시다. 너네 만약 fx가 있어요. 근데 fx가 이렇게 지나간다 해봐. 난 지금 뭐 하고 싶냐면 이 fx한테 절대값을 씌우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절대값 씌우면 너네 어떻게 그려? 그림에서는 그냥 뭐하니? 이 밑에 있는 거 그냥 꺾어서 올리는 거였죠. 턱 올리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맞나? 맞죠? 맞는 것 같아, 그지? 야, 그럼 생각해봐. 이 꺾인 지점에서 관찰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적용한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꺾인 지점에서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왜? 연결되어 있는 건 절대로 얘들아 꺾는다고 끊어지진 않아. 꺾일 뿐이지. 알겠어? 연속은 조사할 필요가 없는데, 왼쪽 기울기, 오른쪽 기울기가 지금 뭐예요? 다르죠? 야, 봐봐. 내가 요 보라색은 흰색 곡선에서의 미분계수랑 어떠니? 내가 얘를 A라고 해볼게요. 흰색에서의 접선 기울기랑 보라색은 기울기가 지금 뭐한 상태야? 같죠? 그럼 이거 뭐라고 써도 되냐면 F를 미분쳐서 A라고 써도 돼요. 이게 오른쪽 기울기야. 근데 왼쪽은 뭐 했어요 지금 우리?
꺾었죠. 꺾은 거면 뭐 한 거니? 함수에다가 x축 대칭한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이 오른쪽 기울기는 현재 원래 있던 거에 뭘 붙인 값이겠어요? 마이너스를 붙인 값일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f'(a). 당연히 얘네 둘은 뭐 한 값이 될 수밖에 없니? 그림상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 때문에 꺾이면 함수가 무조건 뭐가 생겨버려? 미분불가가 생기는 거야. 알겠죠? 연속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다항함수에서는. 근데 꺾인다고.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지 않니? fx가 절대값 때문에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래. 전 구간. 이게 무슨 말일까? 범준아, 무슨 말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뭐예요? 거기 없어요. 내가 안 써놨어요. 뭐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얘들아. 잘 봐봐. 첫 번째는 뭐냐면 애초에 x축이랑 안 만나면 얘들아 꺾일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안 만나면 돼요. 알겠어? 근데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이런 건 잘 안 나와. 이게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x축이랑 만약에 만났다고 해봐요. 만났는데 꺾였음에도 미분이 가능하대. 미분이 가능하다의 정의가 뭐였니? 첫 번째가 뭐예요? 조건이. 연속. 두 번째가 뭐예요? 좌미분이 같다. 첫 번째 연속 조건 만족했어 안 했어? 이건 항상 만족이 된단 말이야. 다항함수에서는. 알겠어요? 그럼 뭐를 만족하라는 거야 지금? 좌미음이 같아야 돼. 얘네 둘이 뭐 했다는 거니? 똑같았단 소리야. 얘네 언제 똑같아? 얘네 언제 똑같아? f'a가 얼마면 0이 됐을 때 유일하게 둘이 같은 값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었다면 이런 그림이 됐겠지. 꺾였겠지. 뾰족했겠지. 알겠어? 결론이 뭐겠니? 무조건 왼쪽 기울기 오른쪽 기울기 둘 다 0이라는 거지. x축이랑 뭐 했길래 그렇게 되겠어요? 생각해봐. 그 지점에서 왼쪽 기울기도 0이고 오른쪽 기울기도 0이래. x축에 뭐 해버리면 이렇게 접해버리면 만났음에도 꺾여도 기울기가 뭐야? 안 변해요. 똑같아요. 하나 더. 애초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요. 이런 그림을 얘들아 꺾어봐 또. 꺾으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된단 말이야. 방금 왼쪽에 그냥 그렸던 것처럼. 알겠어? 그럼 부드럽게 꺾인 거죠. 뾰족해져 안 뾰족해져? 안 뾰족해진다고. 뭔 소리야? 노란색 입장에서 얘들아 왼쪽도 0이었고 오른쪽도 0이었다 해봐. 그럼 꺾었을 때도 부드럽겠죠. 이해됐어요? 결론이 뭐예요? 절대값 붙인 게 미분이 가능하다? 그럼 A에서 무조건 접했다. 접한다는 건 자 이거 무슨 근 가지면 이렇게 돼요. 우리 알기로 중근 2차 함수에서. 그럼 얘는 뭘까? 아직 안 배웠는데 이런 게 삼중근이에요. 뒤에 가서 할 거야. 뒤에 가서. 뭔 말인지 알겠지? 어쨌든 삼중근이든 중근이든 기본적으로 만약에 얘가 A에서 이렇게 절편을 가졌다고 해봐요. 그럼 반드시 걔를 몇 개로 인수 갖고 있으면 돼요? 적어도 몇 개? 2개. 왜? 너네 2차 함수에서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해? 여기 A면은 식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인수 중에 이런 애가 있었단 소리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음? 그래서 2개, 적어도 2개는 갖고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거기 요 위에 이 그림 하나 그려 놓으시고요. 그 오른쪽에다가 내가 화살표를 이렇게 미분 가능한 그래프 해가지고 화살표 빨간색 해놨잖아요. 요 다음에다가 이것도 그려져 있니? 안 그려져 있죠. 요거랑 이제 넉넉하게 그려요. 여기 왜 이렇게 못 그리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접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두 가지를 그려 놓으시고 절대값 적용을 해도 둘 다 미분 가능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가 A라고 하면은 여기서 접한다고만 써놓으세요. 그래서 결론은 맨 밑줄입니다. 맨 밑줄. fx가 x 빼기 a를 적어도 2개를 갖고 있다. 그래야 미분이 가능하게 나온다가 결론입니다.
이런 거 왜 알려줘요? 이거 지금 내가 숫자로 맨 위에 제목에다 써놓은 게 아니라 기호로 써놨다는 건 필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너네가 이거를 그냥 정의대로 자꾸 풀고 있으면은 너무 힘들 거야.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거기 나온 대로 풀어주시면 조금 편할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막 말 내가 많이 써놓은 거는 방금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그냥 써놓은 거고 뭐 복습할 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가 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도 필수 개념 아니에요. 알겠죠? 하지만 이걸 알아두면은 그냥 너네가 수학이라는 걸 할 때 2차 함수는 너무 자주 등장하는 거다 보니까 알고 있으면 그냥 편해. 알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거 혹시 정리가 안 됐을까봐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야. 어떤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걔한테 절대값 붙인 게 미분이 가능하대? 근데 내가 a에서 얘가 x축이랑 만나는 걸 알고 있어. 그 fx식을 뭐라고 써야 돼요? 얘를 적어도 몇 개 들고 있어야 된다? 적어도 2개다. 이유는 거기서 접했다는 소리야. 그래야 부드럽게 꺾인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접하든 요렇게 접하든 뭘로 접한지는 모르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인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된다 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나중에 너네가 식을 잡아서 쓸 때 되게 유용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얘들아 잘 봐봐. 너네 이렇게 어떤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만난다고 해볼게.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다고 해보자. 그리고 1차 함수는 y는 mx 더하기 n이었다 해보자. 그럼 얘네가 지금 알파랑 감마? 베타라고 합시다. 베타에서 만났다고 해볼게요. 근데 내가 뭐 할 거냐면 방금 말했던 얘랑 평행한 접선이 있었다 해보는 거야. 이렇게 평행하다. 그럼 일단 결론만 먼저 얘기할까요? 얘 누굴까요? 예상이 돼요? 쟤 누구일지? 일단 결론은 얘네들의 중점이에요.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감마라고 하면은 저 감마는요 알파랑 베타의 합의 절반이 되는 거야. 평균이다. 알겠죠? 이건 무조건 발생하니까 그냥 항상 쓰셔야 돼. 나오면은. 알겠어? 자, 왜 그럴까? 증명해 볼게. 봐봐. 증명 과정을 내가 왜 보여주냐면 이거 하면서도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근데 너네가 하도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속이 답답해서 지금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 봐봐. 얘가 y는 방금 위에 거랑 뭐까지는 똑같아야 돼. 기울기는 똑같아야 돼. 내가 평행하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 mx까지는 그대로 가고 k라고 한번 써볼게요. 얘들아 그럼 잘 봐봐. 알파랑 베타라는 거의 뜻은 얘네 둘을 뭐 하면 돼요? 연립이죠. 감마라는 거는 얘네 둘을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돼요. 그죠? 그럼 잘 봐야 돼. 얘네 연립해보자. 안 적어도 돼요. 그럼 그 방정식은 ax 제곱에 더하기 요 mx가 넘어가면은 뭐라고 적어야 돼? 1차 b 빼기 mx 그리고 상수항은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의 두근이 지금 누구예요? 알파 베타 두 놈이에요. 알겠죠? 잘 듣고 있죠? 눈에 초점이 흐르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 둘도 한번 해보자. 그럼 뭐 나와요? ax의 제곱에 이렇게 되지 않니? 여기까지 위에 거랑 뭐예요?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기울기가 똑같았으니까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c 빼기 뭐가 돼야 돼? k가 될 거라고. 뭐 했니 근데? 얘네는 접했죠. 그럼 무슨 근이에요? 중근이죠. 그럼 너네 어떻게 쓸 거야? 근이 누구야? 만난 게 얘잖아요. 얘 누구예요? 감마예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감마 쓰겠지? 근데 너네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거든.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은요 몇 개로 카운트하는지 알아요? 무조건 2개야.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란 말을 안 써주면요 무조건 몇 개 취급해야 돼요? 2개인 거야. 그럼 이거는 감마만 쓰는 게 아니라 뭐도 써야 돼? 감마를 또 쓰시면 돼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너네 근과 계수의 관계 알지?
여기서 두 근의 합 뭔지 표현할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얘죠.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뭐야? 똑같지? 마이너스 a분의 얘. 그게 누구의 합인데? 그냥 감마입니다. 이러면 틀린다고. 몇 감마예요? 2감마라고 해야 돼요. 중근에서 얘들아 무조건 근과 계수할 관계 쓴다는 건 중근에서는 무조건 두 개로 돼 있어야 돼요.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3차 방정식도 얘들아 이렇게 했을 때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봐. 세 근의 합 너네 근계수 관계 알지? 똑같잖아요? 똑같이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중근이 나와? 그럼 근계수 관계 할 때 중근을 하나로 쓰고 나머지 한 근 두 개만 더한 게 근계수 관계다라고 하면 틀린다고. 중근은 무조건 몇 개를 써줘야 돼요?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무조건 붙여야 돼. 알겠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내용보다 그게 더 중요해. 왜냐면 너네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한 말이고. 그럼 봐봐. 두 근의 합이 위에서든 아래서든 근계수 관계에 의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뭐라고요? b 마이너스 m일 거라고. 근데 그게 여기서는 알파랑 베타의 합이고요. 여기서는 2감마의 합이라고. 그럼 당연히 감마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2를 넘겨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야. 방정식에서. 알겠지?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은 너네가 그렇게 많이 보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근계수 관계 판단하는 거 있죠. 중근에서. 그거 잘못하다 실수하니까 그건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 알았죠? 그래서 그냥 안 적어도 돼. 거기 내가 화살표 해놨지? 몰라도 돼. 알겠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아니 적어요. 적을 거면 적어요. 요거 화살표에다가는 이거 쓰시고요. 요거 화살표에다가는 이거 쓰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화살표엔 이거 쓰시고 요 화살표엔 얘 쓰시고 그 밑에다 이거 쓰시고. 그래서 항상 중근에서는 두 개로 카운트하자. 그러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한다. 뭔가 자꾸 안 맞을 거야. 너네가 풀다 보면. 근데 이 얘기가 이미 고1 때 너네가 들었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단원에서 벗어나면은 기억이 좀 흐릿흐릿해지니까 다시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그냥 쉬었다가 문제 풀자. 알겠지? 개념을 애매하게 남기면 또 좀 그러니까. 그 뒤로 오시면은 평균값의 정리 거기로 갈게요. 평균값의 정리.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롤 정리. 두 번째가 평균값의 정리인데 사람 이름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근데 일단 너네가 이 두 개 중에 누구를 더 많이 보냐? 밑에 걸 더 많이 봐요. 평균값의 정리. 왜냐면 롤 정리는 평균값 정리의 일부분에 해당해.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평균값 정리만 외우면 롤 정리는 알아서 따라와요. 근데 롤 정리가 교육과정상 뭐 가르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 잘 봐. 일단 너네가 봐야 되는 게 너네 사이값 정리 기억나니? 사이값 정리? 연속에서 배웠던 사이값 정리. 자, 분명 들어는 봤는데 뭐였더라? 사이값 정리. 진짜 이러기야? 다 까먹었어요? fx는 0의 근의 존재 여부성을 따지는 게 사이값 정리였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자, A서부터 B 사이에서 연속이래. 그럼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그래서 X축 이렇게 해놓고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면 여기서 안 끊어지게 무조건 넘어가니까 근이 무조건 적어도 몇 개 나온다? 하나는 나온다라고 했던 게 사이값 정리잖아. 기억나지? 에이, 뿌려트려 이거. 빨리 기억해. 빨리 서랍 찾아 머릿속에서. 얘들아,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나는 이제 혼자 나 N인가? 나 N 아닌데 옛날에 그런 걸 봤어요. 스폰지밥 알아요? 스폰지밥을 보는데 뭐 기억을 해내야 되는 편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막 스폰지밥이 뭔 내용을 듣고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 머릿속에서 이제 스폰지밥 수백 명이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막 그거 찾으라고. 그래서 막 서랍이랑 이런 데에서 막 그 정보 찾으려고 막 난 그 생각 때문에 그걸 어렸을 때 봤어요. 그걸 보니까 자꾸 이제 나는
너희들 보고 머릿속에 저장을 하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다 스폰지밥이 이렇게 한 마리씩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찾아요, 머릿속에서. 그 안에서 이제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수학 카테고리로 빨리 가요. 거기 배운 거 다 있잖아 지금. 그치? 그때 얘들아 연속이 보장이 되면은 결론이 뭐였냐면은 FA랑 FB의 뭐가? 부호가 서로 다르면 적어도 이 구간 내에서 몇 개의 근을 갖는다, 하나를 갖는다 했던 것 같은 정리예요. 알겠죠? 거기 조건이 뭐냐면 함수 fx는 자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밑줄 끊어지면 안 된대. 양쪽 구간 끝을 다 포함해서 끊어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그럼 뭔 소리야? 부드럽다는 소리죠. 그 구간 내에서. 아니 도대체 왜 연속은 닫힌 구간이고 미분 가능은 열린 구간일까?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요? 왜 안 궁금하죠? 난 궁금하거든요. 나는 학생 때 인강을 듣다 보니까 인강쌤이 그냥 이렇다 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었어요. 질문을 못하니까. 난 너무 궁금한 거야. 왜 연속은 닫힌 구간이고 미분 가능은 열린 구간일까? 연속은 얘들아 이렇게 A, B가 있으면은 양쪽 끝을 이렇게 채워달라는 소리예요. 연속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들아 미분 가능을 조사해볼까? 이 구간 내에 있는 애들은 좌미, 우미를 다 고려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간의 끝을 봐봐. 얘는 어떤 미분계수밖에 없는 거야? 우미밖에 없는 거야. 좌미는요? 정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분 가능을 양 끝에선 정의를 못해요. 연속은 정의할 수 있지만. 그래서 닫힌 구간은 연속의 조건에 붙는 거고요. 열린 구간한테 미분 가능의 조건이 붙는 거야. 알겠지? 안 궁금해요? 난 학생 때 이게 궁금했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나오지? 자, 그냥 궁금증일까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궁금할까봐 얘기를 한 건데 다 공감을 못 얻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전제야. 알겠지? 그러면서 뭐가 된대요? FA랑 FB랑 뭐 하면? 같으면까지가 이제 가정인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 해볼게요. A서부터 B까지가 있는데 요 사이에서 일단은 부드러워야 되고 끊어지면 안 된대요. and A에서의 함수값이랑 B에서의 함수값이 뭐하래? 똑같아야 된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여기서 시작하면은 중간에 뭐가 있건 여기서 끝내란 소리예요. 중간에서는 안 끊어지고 부드럽기만 하면 된대. 그럼 그냥 거기도 나와 있지만 내가 그냥 대충 그은 거거든요. 막 이렇게 그어줬다 쳐봐요. 부드럽고 안 끊어지게. 야, 그럼 잘 봐. 이게 결론이야. 얘부터 얘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얼마예요? 평변 0이죠. 그럼 그 평변과 같은 순변, 순간 변화율이 적어도 몇 개 나와야 돼? 반드시 하나는 나와야 돼요. 왜요? 봐봐. 만약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언젠간 뭐 해요? 내려가겠죠. 왜냐면 여기로 가야 되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꼭대기 순간에서 무조건 부드럽게 넘어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의 미분 계수가 얼마였겠니? 0이었을 거라고. 그럼 그런 순간이 이렇게 한 번은 존재해야 돼요. 왜?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로 마무리해야 되잖아. 근데 누군가는 올라갔다 지금처럼 뭐 할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럼 다시 뭐 해야 돼요? 다시 올라가겠지. 그럼 여기서 뭐 해? 또 생기는 거야. 근데 결론이 이거예요. 적어도 몇 개라고? 무조건 한 개는 반드시 생겨야 된다.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은 반드시 꼭대기를 찍고 반드시 최저를 찍고 다시 와야 되니까.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계속 그냥 직진하면요? 그냥 이 보라색처럼 가는 건 뭐야? 이건 모든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싹 다 얼마예요? 싹 다 0인 거야. 알겠어요? 상수함수니까. 이해됐지? 그럼 걔는 무수히 많은 거지. 알겠어? 근데 적어도 몇 개인 거라고? 반드시 하나는 나와야 된다. 이게 롤 정리예요. 알겠죠? 그냥 뭐 끄덕끄덕 했으면 됐어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바로 이어서 평균값 정리로 가볼게요. 얘들아, 평균값 정리도 전제되는 건 똑같아요. 거기도 읽어볼게.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똑같아요. 위에 거랑.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또 A가 있고 B가 있다 해봐. 너네 이거 읽어봐. 이거 뭐라고 읽혀요? A서부터 B까지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죠.
그럼 예를 들어 A가 여기다 치고 B가 여기다 쳐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안 끊어지고 또 뭐하게?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는 거야. 내가 거기 그림처럼 그냥 막 그어볼게. 우와 이렇게 막 그어요. 그냥 막 그었는데 결론이 뭐냐면 얘들아, 야 여기서도 누구랑 같은 기울기를 내가 아까 찾았었죠? 보라색이 뭐예요? 보라색이 이 시작과 끝을 가지고 만든 평균 변화율이었죠. 얘도 똑같아요. 얘랑 얘 가지고 만든 뭘 찾아요? 평균 변화율 먼저 찾는 거야. 보라색 기울기. 그럼 걔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순간 변화율이 몇 번은 나온다? 반드시 한 번은 나온다. 지금 그림상 여기선 2번, 너희 그림상이 더 많이 나온 거고. 뭔 말인지 알겠지? 어쨌든 적어도 몇 번? 한 번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결론 이거예요. 얘랑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갖는 지점 C가 그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몇 개 존재한다?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약간 둘 중 하나야. 너무 극단적인 친구거든? 둘 중 하나예요. 나온다면 겁나 쉬운 문제에 그냥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어렵게 나와요. 근데 진짜 어렵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방학 때 안 봐? 안 볼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건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너네가 2학기 때 할 거니까 그때 가서 걱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정리들이 있구나 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 거니까 지금 5분, 4분, 10분까지 쉴게요. 그러고 문제 풀자. 현수야, 공부를 좀만 더 하는 거 어때요? 좀만 더. 응? 주말 테스트를 보면은 애매한 이제
쉬하는 것 같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와요. 빨리빨리 안 와 그러면? 유찬이도 막 열심히 안 하나 보다. 응? 그지? 막 열심히 안 하지 뭐. 과학이 과학 중요하지. 과학이 수학보다 과학이 수학보다 어렵다. 중요하지. 근데 수학이 먼저. 응? 그러니까 화학만 잘해서는 안 되고요. 수학을 잘하고 화학을 잘해야 의미가 있어. 화학을 잘하는 게. 근데 화학만 잘한다? 약간 이러고 싸우면 이러고 다리 없이 이렇게. 응? 수학을 일단 둘다 못하는 이제 두들겨 맞는 거지. 모여서 보면. 내가 꼰대인가? 애들이 왜 이렇게 나약한 거 같지? 강해져 애들 등가 봐요.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범주면 테스트 봐야 된다. 예. 알겠지? 애들이 이렇게 나약한지 이렇게 강력해야 되는 거야. 쌤 공부 재밌었어요. 공부 어떻게 재밌어요? 그냥 하는 거죠. 힘든 걸 잘 찾는 사람일수록 뭐라 해야 되지? 고소득자가 된대요. 통계적으로. 들었어요 방금? 힘든 거를 잘 찾는 사람일수록 고소득자가 된대. 통계적으로. 추적 관찰 해보니까. 여기 있지? 주식? 비트코인? 여러분 부자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누구한테나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내가 쉽게 얻은 거는 쉽게 사라져요. 진짜야. 근데 어렵게 얻은 거는 내 몸에서 잘 안 사라져요. 마치 내 살처럼. 내가 몇십 년 동안 축적해놓은 내 살들이 잘 안 사라지더라고. 응? 많이 그 불평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하면서 불평불만을 해야 돼요. 알겠죠? 불평불만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신세 한탄하고 난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러나. 뭐 외국 가면 뭐 편하니? 나도 안 살아봐서 모르겠다. 외국 가면 더 편한지 안 편한지. 근데 뭐 이미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어떡해요. 쌤 해외여행 가보셨어요? 해외여행은 가봤죠 당연히. 어디 가보셨어요? 나는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어요. 뭐 유럽도 가보고 또 어디도 갔지? 뭐 아시아도 많이 가보고 일본 최근에 갔다 오고. 네, 일본 이제 불매운동 한창 할 때 되게 진심인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갔다 오냐면 나는 토일 월 이렇게 갔다 와요. 토요일에 일 끝나고 미친 듯이 달려가서 바로 공항으로 가요. 무앙 가. 공항에 주차를 하고 미친 듯이 또 짐을 챙겨서 수속을 마치고 개 피곤한 상태. 항상 토요일 수업 마치면 피곤하거든. 그런 상태로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에서 그냥 기절해. 자다가 일어나서 일본 도착하면은 금방 가잖아. 일본 가까우니까. 또 미친 듯이 막 택시 있는 데로 가. 으아! 가가지고
택시 타고서 시내로 간 다음에 내가 예약한 숙소로 가요. 친구랑 한 번 혼자 간 적도 있고요. 최근에 형이랑 갔다 왔고. 좀 막 가가지고 이제 막 미친듯이 먹어요. 왜냐면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놀다가 월요일 아침에 미친 듯이 또 이제 일어나가지고 출근해야 되니까 일본에서 이제 그런 거 다 마치고 공항으로 또 가요. 공항에 와서 뭐 하겠어요? 수업 준비하겠죠? 수업 준비해요. 근데 난 그런 게 좋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본 공항에서 수학 문제 푸는 거야. 그러고서 맞아,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그리고 와서 다시 차 끌고 바로 집에 안 들리고 바로 학원으로 출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차에는 캐리어가 그대로 있고. 요새 타임아웃 안 그러면 못 가요. 내 결론은 그거야. 그나마 갈 수 있는 곳이 후쿠오카밖에 없어. 일본 중에서도 후쿠오카가 제일 가깝거든. 거기 말고는 갈 수가 없어요. 여름에 가면 안 되지. 여름에 가면은, 왜냐면 내가 12월 초에 갔다 왔거든. 12월 초에 갔는데 그때 이제 내가 한창 뛰는 거 엄청 뛸 때였는데 한국이 점점 추워지니까 진짜 그냥 미친 척하고 계속 뛰고 있었어. 추운데도. 근데 거기를 딱 갔는데 거기 따뜻하잖아.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한 10도가 더 높거든요. 오, 거기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도 여행 가서 아침마다 뛰었어요. 새벽에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7시에 나와서 일본 사람들 출근할 때 나는 이제 뛰러 갔지. 뛰면서 돈 많은 할머니도 보고, 돈 많은 할머니의 강아지도 보고 인사 한번 하고, 귀여워 이러면서. 일본 할줄 일본 못하죠. 그냥 가서 그냥 강아지 호호 이렇게 보고. 근데 약간 그게 있다. 우리나라 강아지들은, 너희가 이제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어요? 강아지 키워? 그 보면은 약간 되게 애들이 사람 좋아하는 애들이 많거든. 그래서 가다가 눈 마주치면 막 미친 듯이 달려와요. 막 이렇게 만져주면 좋아해. 물론 주인한테 허락을 받지. 만져도 되냐? 그러면 뭐 아무렇지 않다 이러면 이제 만지지. 근데 일본 애들은 되게 어떠냐면 되게 국민성이 반영된 건지 잘 안 와요. 쳐다도 안 봐요. 관심이 없어요 남한테. 그냥 지갈기 가. 그 돈 많은 할머니 강아지 딱 봐도 돈이 많아 보였어요. 나 혼자 막 호수였거든요. 호수를 뛰고 있는데 스타벅스가 그 호수를 바라보는 데 하나 딱 있어요. 진짜 완전 좋게. 거기 혼자 앉으셔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안고 커피 한 잔 드시는데 뛰면서, 내가 거기를 한 바퀴가 2km야. 그러니까 3바퀴를 뛰었어요. 6km 뛰려고. 3바퀴를 이렇게 뛸 때마다 자꾸 만나는 거야. 멋있더라. 그래서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젊었을 때, 몸이 허락할 때 열심히 일을 해야죠. 너희도 머리가 허락할 때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어? 얘들아, 진짜 이게 근데 맞는 게, 뇌가요, 이 신체처럼 한계가 있어. 나이가 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 물론 이제 하는 거랑 안 하는 거의 차이 크겠지만,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학생 때 뇌가 막 이렇게 돌고 있어야 돼. 범준아, 맞지? 듣고 있지? 멍 때리고 있네? 저 새끼 뭐라고 하는지 관심도 없다. 이런 느낌이야 지금. 넌 떠들어라. 에휴, 저 새끼 맨날 꼰대처럼 저러고. 그런 느낌이야 지금. 아니야? 젊었을 때 뇌를 좀 많이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놔야 커서도 유지가 돼요. 그냥 뇌피셜입니다. 과학적인 얘기 아니고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쌤 운동 잘하셨어요? 운동이요? 운동은 뭐 좋아했죠. 운동하는 거. 야구, 축구. 농구는 못하겠더라. 농구 너무 힘들어. 농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시윤이 농구 좋아해? 예. 나 농구 너무 힘들었어. 그 농구 하기가 싫었어. 그 농구를 안 했어. 키가 작아서 포기했어요. 뭐라고? 키가 작아서 포기했대요. 아, 포기했다고? 야구에서 아이. 야구 난 근데 축구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하는 거에서는. 잘해요. 축구 잘해? 대회가 나왔어요. 그래? 좀 하나보다 좀? 근데 얼굴상이 약간 그래요. 다 접었어. 어? 다 접었다고. 다쳤다고? 다 접고 공부하는. 아직 전국 공부하는 거야? 공부해야죠 당연히.
추출나지 않은 이상 공부가 최고야 얘들아. 야무에서 나갔어요. 아 그래? 아니 왜냐면 진짜 공부가 진짜 막 압도적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길이 더 넓은 것 같아요. 다른 거보다. 너네는 하기 싫겠지만. 그러니까 축구로 성공하기보다 공부로 성공하기가 훨씬 확률적으로. 야 생각해봐. 공부로 상위 10%만 들면 인서울이에요. 그 인서울 나오면 괜찮잖아. 그지? 근데 축구로 성공하려면 상위 1% 안에 들어야 되지 않나? 나 잘 몰라. 그런 것 같아. 그러잖아요. 손흥민처럼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범절 맞지? 이제 설득이 좀 돼? 공부해야 된다? 정신 차리고 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 계속? 응? 얘들아 이제 해볼게. 다시 해볼게요. 다시 갑시다. 이 책으로 오세요. 책으로. 야 생각해봐. 프로야구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아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 정도 선수가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응? 쉽지가 않잖아요. 애초에 프로 입단하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인데. 응? 프로 입단해서 주전을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공부는 그 정도까지 안 해도 인정이 돼. 얼마나 좋아. 다들 이제 공부의 장점이 느껴지지? 범준아 공부하자고. 알겠지? 쉬운 거 하자. 쉬운 거. 자 우리 또 쉬운 거 한번 해봅시다. 자 345번으로 와보세요. 얘들아 345번에 곡선 하나 나와있고 그거 위에 2,6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얼마래? 8이래. 너네 이거 읽고서 뭔 말인지 알겠어? 교재 56쪽이에요. 345번에 잘 봐봐. 이 소리 아닐까?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 그냥 곡선을 대충 그어볼게요. 이렇게. 얘가 y는 fx야. 그리고 그거 위에 몇 컴마 몇에서해라고 했어요 지금? 2,6에서해라고 했어요. 그럼 2,6이 이 그래프 위에 점이라는 거 아니겠어? 맞지? 그리고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래요? 8이래. 그러니까 그림을 대충 그리라고. 항상 그리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대충 그려보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이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뭘까? f에다가 얼마 넣으면? 2를 넣으면 얼마다? 6이다. 일단 이거 하나. 위에 점이라 한 거니까. 알겠죠? 항상 이 생각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미분을 쳐서 얼마 넣어야 돼? 2를 넣어야죠. 항상. 왜? x좌표가 기준이야 얘들아. 그걸 넣으면 뭐가 된다? 8이다. 이 두 가지를 풀어주면 문자 몇 개예요 지금? 2개잖아요. 그럼 당연히 풀리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fx가 지금 누구였냐면 뭐라고? x 세제곱에 ax 제곱 더하기 b였고요. 미분도 미리 해놓자. 미분 해놓으면은 3x의 제곱 더하기 2ax래요. 그럼 둘 중에 항상 얘들아 미분된 걸 좀 먼저 해. 그래야 미지수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래. 습관적으로. 그래서 2를 넣어주시니까 4a에다가 2 들어가면 뭐야? 12죠. 그게 8이다.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일단 보이고요. 두 번째 얘는 뭐야? 2를 그냥 넣어달래요. 2를. 그러면은 4a에다가 더하기 b 2 들어가면은 8이죠. 더하기 8. 그거를 한 것이 6이다. 그러면은 요만큼이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거. a가 마 2니까 마 4에서 넘어가면 b가 2라는 것까지 해서 a, b를 가지고 더해달래요. 더해주면은 1 나오겠다. 뭐 진짜 너무 기본이지. 알겠어. 근데 항상 이 그림이 쓰이든 안 쓰이든 익숙하지가 않다면 그려놓으세요. 야 실제로 fx가 이렇게 그려지겠니? 아니야. 나도 몰라. 그냥 막 그린 거잖아. 근데 이게 그냥 중요해 안 중요해 그림이? 안 중요하죠. 그냥 대충 그려도 된단 말이야. 근데 눈으로 보면서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다르니까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해줘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밑에 것들은 너네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다 종합해서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해보시고요. 혹시 몰라서 48번 봐봐. 거기 뭐라고 나와요 지금 언급이?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중에서 최대인 직선 L 밑줄.
자,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인, 이게 무슨 말이야? 기울기 중에 제일 큰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누구겠죠? 1이요? 왜요? 왜 1이에요? 아니 얘들아 이거 미분해봐. 그 3차 함수 미분해봐. 몇 차 함수 나와 당연히? 2차 함수지. 얘들아 미분의 결과의 뜻이 뭐였어? 미분의 뜻 기울기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도함수라는 건 뭐예요? 미분을 한 함수는 뜻이 뭐야? 각각의 지점에서마다의 뭘 의미해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 함수 값들이. 이해됐지? 근데 그 중에 제일 뭐한 거 찾으래 지금? 큰 거. 즉 도함수의 최대값 찾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도함수가 몇 차 함수라고요? 2차 함수잖아. 너네 2차 함수 최대값 어디서 생겼는지 알아 몰라? 알지? 그 순간을 지금 L로 잡은 거예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거 풀어줘? 야 그냥 개념 잡기 좋아서 그냥 풀고 가자. 이렇게 말할 거였으면 그냥 풀 걸 그랬어. 348번에 해봐. y는 이 소리야. 마이너스 x의 세제곱에 더하기 9x 제곱에 마이너스 20x 더하기 1이 있는데요.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 중 최대인 직선이라고 하니까 얘를 미분을 해. 근데 얘들아 이거 우리끼리 문제 없잖아요. fx라고 좀 이름을 주자. 이렇게 좀 잡혀 있어야 표기하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f를 미분을 할게요. 미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18x에다가 마이너스 20이 될 거야. 그럼 잘 봐봐. 얘 그리면 대충 그리면 그냥 이렇게 생기죠. 맞아요? 이 축이 누구예요? 3이거든요. 축 구해보면은 그럼 여기서 너네가 얻어가야 될 게 뭐냐면 각각의 이 지점에서마다의 함수값들의 의미가 뭐예요? 뭐의 의미를 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의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2가 나왔어. 그럼 얘는 여기가 만약에 5였다고 해보자. 5에서의 함수값이 2다? 얘는 근데 의미가 뭐냐면 지금 도함수죠. 그러면 얘는 뜻하는 게 뭐냐면 f의 입장에서는 5에서의 뭐가? 미분 개수가 얼마였다는 거야? 2였다는 거니까 만약에 f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가 5라고 해봐? 여기서의 미분 개수가 실제로 얼마인 거야? 2였음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중에 너네가 얘랑 도함수랑 원래함수 있죠? 얘네를 한 그림에다 그릴 거예요. 한 페이지에다가. 근데 지금은 아직 그걸 하면 너네가 더 힘들어해서 지금은 안 할 건데 뜻이 그렇다는 걸 좀 알고 있으면 편해. 알겠지? 그럼 얘는 지금 최대인 순간이 얼마야? 3의 서고. 대입을 해보자. 3을. 3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요? 장난해? 이거 얼마야? 54예요? 마이너스 27. 27에서 얼마 빼야 돼? 그럼 7 나오겠다. 아 그러면 기울기가 제일 큰 순간은 얼마였을 거야? 7이었다는 거고 그때 접선이 L이잖아요. 그 기울기가 대문자 M. 접점의 좌표가 P, Q. 그거 다 싹 다 더해달래. 자 그럼 어떻게 구할래? 일단 최대인 기울기인 M은 얼마라는 거야? 7이라는 거 일단 준 거야. 그리고 그때 접점은 뭐예요? 일단 3콤마로 가면 돼요. 그리고 그 3을 어디다 넣어야 돼요? 요 점에 넣어야죠. 요 2차, 3차 함수에 넣어야죠. 원래 함수에다가. 알겠어? 그래서 3 넣어주니까 너네 갈래? 자 해줘야죠. 또 이렇게 갑자기 빠지면 안 되지. 60에다 더하기 1이지. 얘네 둘 해주면 얼마야? 87이야? 그럼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5 나오겠다 이렇게. 그래서 싹 더해달라 한 거잖아.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5가 나오겠지. 알겠어? 그럼 이게 실제 그림에서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네가 나중에 하겠지만 실제로 얘를 그리잖아요. 저 3차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알겠죠?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모양을 너네가 잡을 수 있냐면 이렇게 안 나온다. 아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 나오고요. 네 잘못 봤어요.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다 측정을 해. 근데 그 기울기들마다 다 쟀을 때 어디서가 제일 큰 거냐면은 여기의 기울기가 7이 된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이거 다 음수잖아. 음수 기울기 음수하다가 얼마 찍어요? 0 찍고 다시 양수 나오다가 7이라는 최대를 찍고 다시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다시 음수. 알겠어요? 실제로 그림은 이런데 나중에 할 거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다음 유형으로 갑시다. 다음 유형에서는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351번으로 와보세요. 351. 자, 거기 지금 문제 또 읽어볼게요. 351번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제대로 준 게 없네요. 리미트 x가 어딜 향해 간대 얘들아? 마이너스 1이래. 그때 분모는요 x 더하기 1이고요. 분자는 fx 빼기 3이래. 근데 걔네가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 라는 걸 준 거야. 자, 그랬을 때 마일, f 마일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에이, 이거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지금 마일, f의 마일에서의 접방이면 필요한 게 두 가지죠. 뭐예요? 첫 번째? 접방 찾는 거니까. 점이 중요하고 당연히 기울기랑 뭐예요? 점이겠죠. 알겠어? 기울기가 뭐야 그러면? f를 뭐해서? 미분해서 마일 넣은 거일 거고, 점은 누구예요? 이 y좌표만 알면 돼요. x좌표는 아니까. 마이너스 1로 안 읽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괜히 줬겠어? 괜히 준 게 아닐 거 아니야. 수렴하죠? 분수 형태죠?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분자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간다. 그거 때문에 f에다가 마일 넣었더니 얼마라는 거? 이거 하나 알아낸 거야. 그러면 얘를 내가 f-1로 치환을 해버리자. 바꿔버리자. 그럼 저 의미가 이제 뭐로 바뀌어요? 저 극한 뜻이? f'-1로 보여야 돼. 아, 그럼 얘가 누구라는 거야? f'-1이라는 거야. 아, 뭐야, 다 찾았네.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냥 얘 필요한 거 다 준 거예요. 알겠죠? 야, 그럼 y는 기울기가 얼마짜리라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지나는 점이 누구라는 거야? 마일, 3이라는 거 아니겠어? 야,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뒤에 얼마 붙어야 돼? 3 만들려면 1이겠지. 끝! A, B 뭐 해달래? 더해달래.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엄준 알겠어? 답만 적어도 괜찮아요? 아니, 지금부터. 오케이. 듣고 있는 거지? 하겠습니다. 깜짝 놀란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또 재밌는 내용을 계속 할 거라서 이거 재밌겠다 오늘 얘들아. 아, 벌써 기분 좋다. 오늘 다 끝내야 돼.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30분. 30분은 굉장히 길죠, 그죠? 도영아 맞아? 맞아 아니야? 인정하지 않나 보네. 그럼 내가 증명해 볼게 한번. 자, 355번으로 와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30분이 길다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자, 지금 이렇게 3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거 위에 얘들아 2,3분의 4라는 점이 있대요.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 L을 찾아라. 자, 마찬가지야. 너네 3차 함수 그릴 줄 알아 몰라? 모르지? 잘 봐. 대충 잡아요. 얘를 y는 fx라고 합시다. 우리 이거 fx라고 이름 좀 잡자. 안 나와 있으니까 또. fx라고 한 다음에 이거 위에 누가 있대요 지금? 2,3분의 4가 있대요. 그래서 2,3분의 4를 이렇게 대충 써볼게. 근데 여기서의 접선과 뭐 하래요 지금? 수직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야, 그러면 그냥 바뀌는 게 뭐밖에 없어? 기울기밖에 없겠지. 지나는 점은 똑같을 거 아니야. 2,3분의 4 맞지? 기울기만 빨간색 찾고 걔랑 곱해서 마일 되는 거 써주면 그냥 끝이야. 어려워 이게? 아니잖아, 그치? 해보자. 일단은 f를 미분을 해볼게요. 제 미분하면은 2-x 제곱이야. 그럼 거기다가 얘들아 난 2를 넣어야 돼. 2에서의 미분계수가 궁금하거든. 그래서 2를 넣어보니까 들어가면 마이너스 2라고 나와요. 야, 실제 그림이 이거 틀린 거지. 빨간색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데 난 지금 양수로 잡았잖아. 안 중요하다고요. 막 만든 건데 뭐하러 그걸 따져. 얘 기울기가 그냥 마이너스 2래. 그럼 노란색은 기울기 얼마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 2분의 1이구나. 끝났네. 그럼 y는 2분의 1x 쓰시고 얘를 넣어요. 그냥 2를 넣었을 때 앞에 게 1이야. 그럼 뒤에서 얼마를 받쳐줘야 3분의 4가 돼? 3분의 1이겠지. 요렇게 끝. 그냥 이거의 y절편이니까 답은 3분의 1. 별거 없죠? 그러니까 문제 잘 읽고 너네 다 아는 상황들이니까 그림이 필요하면 어차피 우리 지금 정확하게 못 그려요. 대충 그리세요.
왜냐면 그림이 좀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될걸? 아닌가? 몰라. 자, 358번으로 와보세요. 358번. 얘들아, y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더하기 3x 제곱에 더하기 x 빼기 7이래. 근데 그거 위에 그거 대충 그려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을 대충 그려보니까 뭐 이렇게 생겼고요. 스르륵 지나가나 봐. 그래서 여기 접점이 지금 P인가 봐요. 걔가 2, 마이너스 1이래. 그랬을 때 뭐 여기가 R이다. 이걸 줬나 봐. Q는 X 절편이고. 자, 그때 PQ 대 PR의 길이비를 구해라. PQ 대 PR의 길이비. 야, 봐봐. 너네가 할 수 있는 걸 항상 해봐야 돼. 얘 찾을 수 있어? 그럼 너네가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함수가 다 나와 있는지. 빠짐없이 나와 있죠. 맞아요? 그리고 접점이 나와 있는지. 제대로 나와 있죠. 그럼 뭐야? 저 직선은 안다고 생각하면 돼. 확보가 된 거야. 계산만 하면 나와.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뭐 했대요? 접했대. 그리고 얘를 지금 우리가 얘를 구해줘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비율을 알 수 있겠죠. 요까지 괜찮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읽고서 너네가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나 이거 풀 수 있구나. 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읽으면서 그런 연습을 좀 하세요. 이 내가 왜 하라 그랬죠? 너네가 문제만 읽어도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자꾸 판가름을 미리미리 해주면은 시험에서 시간 낭비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물론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덤볐는데 틀릴 수도 있고요. 못 풀었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보고서 나 못 풀겠어 하고 넘겼어. 근데 시험 끝나고 보니까 풀 수 있었던 거야. 였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도박이고 연습을 좀 미리 해놓으면 시험 볼 때 약간 선구안이 생겨요. 선구안이 뭔지 알죠? 그냥 딱 봤을 때 이거 제껴야겠다. 풀어야겠다. 왜냐면 그때는 진짜 빨리빨리 반응해야 되거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좀 하세요. 습관적으로. 그럼 너네 이 문제 그냥 풀 수 있는 거야. 얘 찾아보자고. 너네 이거 찾으려면 기울기부터 한번 찾아볼까? 미분하세요 이거. y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6x 더하기 1이야. 거기다가 2를 넣으세요. 2 대입하면은 마 12 플러스 12 사라지고 1 남아. 그래서 얘 기울기 1자리야. x 쓰시고 2, 마이너스 대 성립해야 돼. 그럼 뒤에 얼마 있어야 돼? 마이너스 3 있으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q라는 점이 필요하잖아. 지금 q가 지금 x절편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q입니다. 그럼 q가 지금 3이라는 걸 얻은 거야. x절편도 3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뭐 할 거냐? 2, 3차랑 얘들아, 지금은 너네가 얘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는 내가 이거 암산에서도 풀 수 있게 알려줄 거야. 알겠지? 그게 야매냐? 야매 아니에요. 교육과정에서는 벗어난 내용이긴 한데 정확한 증명이 있어가지고 야매가 아니니까 나중에는 알려줄 건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얘를 직접 찾는 거야. 연립을 하세요. 알겠죠? 너네가 배운 건 이거밖에 없거든? 넘겨! 그럼 뭐야? x 세제곱에다가 그 다음 뭐 넘어와?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얘 넘어가면 뭐야? 사라지고 얘 넘어가면 얼마예요? 더하기 4겠다. 근데 얘들아 이거를 너네 이거 그냥 다 연립 무식하게 할 거야? 조리제법 할 거야? 물론 해도 돼.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2에서 이미 뭐 했어요? 이미 만났죠? 접했죠? 맞아요? 그럼 얘 무조건 근으로 누가 나와요?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뭐하러 일일이 다 찾고 있어. 대입해가지고 그냥 뭐하라고 여기다가 너네가 아는 조리제법을 이렇게 써요. 그 다음 뭐 해줘? 2를 쓰는 거야 바로. 그럼 여기 1 들어가고 2 올라가고 마1 내려오고 마2 올라가고 마2 내려오고 마4 올라가서 0 되는 게 바로 확인되고 얘 또 더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2랑 1 들어간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게 보여요? 요거에다가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이거? 그냥 인수분해 한 거니까 얘들아 별거 없잖아. 근데 여기서 그냥 참고 얘네 여기 뭐 했니 아까? 접했죠? 그랬더니 그게 2인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중근이 나오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까 말했죠. 너네 2차 함수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반드시 여기 3이라고 해봐. 이 2차 함수식 뭐라고 써요? 최고차 계수는 모르고
x 빼기 3에 뭐라고 써야 돼? 제곱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너네 2차 함수에서 뿐만 아니라 만약에 얘가 x축이랑 접해 있다고 하면 도영아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했었어요? x 빼기 뭐? a의 제곱을 적어도 2개 갖고 있어야 된다. 제곱을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맞아요? 그럼 너네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직선이 지나가. 그럼 얘네 2개씩을 연립한 방정식도 반드시 얘를 무슨 근의 형태로 갖고 있겠니? 중근인 거야. 그래서 앞으로 접하는 건 무조건 중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야. 원래 이렇게 됐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정확하게 더 얘기를 할 거라서 지금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결론은 이 R이라는 녀석의 좌표가 마이너스 1로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플러스 1, 플러스 3, 4고요. 마1, 마7, 그럼 마4가 나오겠다. 되었어?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비율이 누구 대 누구예요? PQ, 얘네 대 누구야? 어디였니? PR이야, PR. 얘 대 얘를 구해달래요. 야, 그럼 너네 또 저거 멍청하게 길이 찾고 있으면 뭐예요? 욕먹는 거예요. 누구한테 욕먹어요? 나한테 욕먹어요. 딱 지나가면서 보는데, 푸는 걸 딱 보는데 만약 거리를 재고 있다? 혼나야죠. 아주 말을 몇 번을 했는데 뭐 해야 돼 이거는? X좌표끼리만 확인해도 괜찮다고. 평행선의 정리. 그러니까 방금 내가 보라색으로 표현한 길이비는 얘 대 얘랑 똑같은 거야. 그잖아, 그지? 그래서 얘 좌표가 지금 2잖아. 여기 2 쓰시고 여기 아까 3이었고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요 간격이 1이고요. 요 간격이 3이니까 1대 3이 정답이 되겠다. 알겠어? 그 답이 2번이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요거 하나 해놓으면 위에 것들 다 풀 수 있어. 넘어갑시다. 아이고 재밌다. 시간을 또 많이 써버렸네. 안돼 포기하지 마. 자 재밌겠다. 362번으로 오세요. 362번. 36이 가도 돼요? 바로 읽을게요. 보니까 얘들아 y는 x세제곱 빼기 2x래. y는 얘 빼기 2x래. 자, 얘가 얘한테 접하면서 기울기가 10짜리인 직선. 야, 얘한테 접하면서 기울기 얼마? 10짜리. 얘들아, 아까 내가 했던 유형 중에 그 첫 번째 유형이에요. 기울기를 먼저 제시한 거야. 10짜리 접선. 근데 그런 게 몇 개가 나올 거래? 몇 개래? 그 다음 바로 읽어보니까 2개래. 두 직선이라 하니까 걔네들이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겠대요. 야, 그럼 봐봐. 내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냥 대충 만들으라니까. 이거 f라고 하자. 얘 fx라고 해요. 그다음 그거 위에 어떻게 할 거야? 기울기 얼마짜리? 10짜리 접선이래잖아. 뭐라고 쓰라고요? 이거 너네가 잡으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접점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써야 돼요. 알겠죠? 이 기울기 얼마짜리? 10짜리. 그럼 아까 뭐 하라 그랬지? f를 뭐 해서? 미분해서 t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 10대입니다. 이걸 하자고 했던 거고. 실제로 제 미분하면서 t 대입해보자. 그럼 3t 제곱에 뭐예요? 2가 되겠죠. 넘어가니까 3t의 제곱이 12가 될 거고 t제곱이 4라서 실제 t값이 몇 개 나와? 2개가 나오죠. 풀마 2. 그러면 접선도 몇 개일 거다? 2개였을 거다. 각각을 찾아버리면 돼요. 자, 첫 번째 접선부터 찾아보자. y는 얘들아 t가 만약에 2였다고 해봐. 그럼 기울기는 무조건 10x로 가시면 되고요. 봐봐. 하나는 2, 뭐겠어? 2를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죠. 그죠? 여기다 2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 4가 나오네. 또 마이도 한번 넣어볼까? 걔 얼마 나와? 마4가 나오네. 그럼 첫 번째 직선은 10짜리니까 여기다가 2,4를 넣었을 때 성립해야 돼. 그럼 뒤에 얼마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16 들어가면 되겠다. 또 하나는 뭐겠어요? 두 번째 접선은 10x 쓴 다음에 얘 넣었을 때 성립해야 돼. 그럼 마이가 들어갔을 때 마4가 되려면 뒤에 얼마 있으면 돼요? 플러스 16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y 절편의 차, 그게 AB 길이 아니겠어요? 얼마야 그러면? 32가 나오겠다. 재밌지? 재밌어, 그지? 재미없어? 재밌지? 몰라, 관심 없어. 365번으로 합시다.
자, 봐봐. y는 우리 지금 30분 잘 써야 돼요. 30분이 이제 아닙니다. 여기 3에다가 y는 4x 더하기 b인데 야, 걔네가 마일, c에서 접한대. 잘 봐. 잘 봐. 그냥 이거를 y는 얘라고 잡을게요. fx라고. 라고 했을 때 얜 직선이잖아요. 걔가 어디서 지금 접한다고요? 마일, c에서 두 개가 접한대요. 요 직선이 y는 얘라는 거야. 4x 더하기 b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정보가 표시가 되면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진 거야. 첫 번째,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를 미분쳐서 얼마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x값을 넣었을 때 얼마가 된다는 거니? 4라는 걸 뽑아야 돼. 왜?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예요? 4인 게 보이잖아. 얘가 4라는 거. 그럼 이거 빨리 미분해볼까요? 야, 얘들아, fx 미분하면 뭐 돼? 3x 제곱에 더하기 a가 남잖아. 거기다가 누구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넣어볼래요? 그럼 a 풀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아, a 얼마였던 거예요? 1이구나. 범준아 맞아요? a가 1이거든요? 요 a가 1이래. 업데이트해. 그 다음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마일, c라는 거는 f에다가 마일 넣으면 얼마 나온다는 소리야? c. 마일 넣어보자. 마일 1 하면 얼마야? 3 하면 1이겠지. 걔가 지금 c라는 거야. 알겠어? 이 접점 좌표가 지금 마일, 얼마? 1이라고 나온 거야. 얘도 알아야 돼. 근데 그 직선은 여기를 뭐 해요? 지나가죠. 대입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y 자리에 1 넣고 x한테 마일 넣으면 b 빼기 4가 됩니다. 그래서 b가 얼마인 거예요? 5구나. 이렇게 다 구할 수 있겠다. a, b, c를 다 구했다 우리가. 이해돼? 하라는 게 뭐라고요? 곱해달래요. 이번에는 띠리리 곱하면 얼마 나와? 5가 되겠네. 4번이다. 됐지? 재밌지? 자, 그 다음에 갑자기 하기 싫어지네. 369번으로 가봅시다. 자, 369 해도 돼요. 369 보세요. 자, 오늘 다 끝내야 돼. 자, y는 누구래요?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더하기 3x 제곱에 빼기 4입니다. 야, 3,0이라는 점에서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몇 개? 3개. 접선이 3개. 근데 너네 3개짜리가 나오게 그릴 수 있어? 못 그리잖아. 그냥 이렇게 말하고. 대충 그리라고. 오늘 이 그림 말고 내가 그린 게 없잖아요. 이거 fx예요. 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지금 요거 밖에 몇 컴마 몇이 있대요? 3,0이 있대지. 거기서 얘한테 접선을 갖다 그었대요. 자, 여기서 너네가 해야 되는 정상적인 행동이 뭐예요? 접점을 둬야죠. 얘를 t, ft라고 두자는 거야.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식이 뭐였지? 아까 썼던 게 뭐였어요? 저 밖에 있는 것과의 그냥 기울기를 재는 거야. 이렇게. 그게 여기서의 뭐랑 미분계수랑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습니다. 이 식을 쓸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좌변에다가 ft를 둘 거니까 얘들아, ft 대신에 여기다 t 대입해가지고 마 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 마이너스 4 쓸게요. 이렇게. 걔가 얘 넘어가면은 t 빼기 3에다가 f 프라임 t니까 얘를 미분쳐요. 싫어요? 해야지. 마이너스 뭐라고요? 3t 제곱에 더하기 6t가 되겠다. 이렇게.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기본적으로 몇 개겠니? 3개가 되겠지. 그럼 거기서 나오는 애들이 누구예요? 결국 문제에서 말한 x1, x2, x3인 거야. 뭐의 근이? 이 방정식의 근이. 알겠어? 근데 그들의 뭘 찾으래 지금? 세 근의 곱이죠. 너네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할 관계 알아 몰라? 빨리 말해. 뭐예요? 던진다 이거. 바닥에 던져 이거. 최고차 계수분의 뭐예요? 상수항 그리고 마이너스. 알겠어요?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너네가 여기서 뽑아야 되는 게 뭐야? 최고차랑 상수만 뽑아. 야, 이거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인데
여기서 마t의 세제곱 생기는 거 보여?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걔네가 넘어가면 몇 t 돼요? 중간에 차수가 뭐 많을 거라고 신경 쓰지 말고요. 상수항 계산해보자. 여기 상수항 나와 안 나와? 여기 상수항 없어요. 맨 뒤에 마사밖에 없을 거야. 는 0. 이거의 세 근이 너랑 소리야. 쓸데없는 거 찾지 마. 그럼 이거 개수 비율 구한 다음에 얼마 뭐 붙이면은 마이너스까지 해주면 답이 2라는 걸 알 수 있어. 정답이 2다. 자, 그 다음에 373번으로 갑시다. 373. 자, 373 봐봐요. 거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 두 곡선이 있는데 걔네가 1,-1에서 만나고요. 이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만약 얘가 얘들아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ax였다고 하고, 얘가 만약에 좀 못 그렸다. y는 x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였다고 해봐요. 그럼 얘네가 만난 요 점이 누구라는 거야? 1,-1이라는 거야. 일단 만난 점을 줬지 얘들아. 그럼 저 점을 두식 모두에 뭐 할 수 있다는 거니? 대입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얘들아, 저 2차 함수에 접하는 접선이 얘고요. 3차 함수에 접하는 게 얘인데 걔네가 서로 뭐라는 거야 지금? 수직으로 만났대요. 그냥 좀 그림 이상한데 이렇게 수직으로 만났다는 소리야. 그럼 저 두 접선의 기울기 곱이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준 거겠지. 이거 이해됐어?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세 가지라는 거야. 첫 번째는 요 맨 위에 거에다가 1 넣으세요. 그럼 1 더하기 b 더하기 c 나오거든? 걔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얘한테 똑같은 점을 넣으세요. 그러면은 1 빼기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얘네들을 미분을 각각 해주는 거야. 얘 미분해봐. 얘 미분하면 뭐 나와? 2x 풀 b가 나오고요. 얘 미분하면 뭐 돼요? 3x 제곱의 마 a거든요. 걔네들한테 1을 넣자고, x좌표. 그리고 걔네를 뭐 할 거야? 곱할 거야. 여기다 1 넣어봐. 그럼 b 더하기 2야. 여기다 1 넣어봐. 3-a야. 걔네 곱하면 마이너스 1 돼야 돼. 수직이니까. 요거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별거 없죠? 끝! 대입만 하면 끝나. 야, 여기서 a 값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2겠죠? a가 2면 얘 얼마야? 얘 1이지. 다 하고 있는 거지.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얘가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얼마라는 게 나와? 마3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a, b 벌써 구했고 여기다가 마3 넣어보자. 그러면은 c라는 녀석은요, 이거 마이 넘어가면서 1이라고 나오겠다. a, b, c가 이렇게 구해져요. 곱하래요.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6 나오겠다. 됐음. 넘어갈게요. 자, 우리에게 남은 시간 10분. 10분은 뭐 해요? 굉장히 깁니다. 우와, 자 봅시다. 야, 이러고 집에 가면 나 혼자 뭐 하는 줄 알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말을 토하는 기분이에요. 어? 자, 하지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시간도 없다.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 377로 와보자. 377. 자, 함수 2차 함수야. 걔가 x축과의 교점 AB에서 그 두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가 16이래요. 잘 봐요.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정확하진 않아도 그냥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너가 마이너스 a고 너가 a라 했을 때 각각의 지점에서의 접선과 접선이 x축과로 둘러싸인 요 넓이, 요 삼각형이겠죠?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얼마래? 16이래요. 양수 a의 값을 구해라. 얘들아 이거 미분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원래는 얘 찾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접선 찾고 이 접선 찾아서 뭐 해줘야 돼? 연립해야 돼. 교점 찾아야 돼. 근데 그러면 일단 식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2차 함수는 뭘 갖는 함수입니까? 대칭성. 당연히 양쪽에서 생기는 접선은 서로 기울기가 뭐 할 수밖에 없니? 반대 부호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대칭 관계일 테니까. 맞아? 왜? 축에서 둘 다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만나는 게 어디서랑 똑같아야 돼? 이 2차 함수의 축이랑 같아야 돼요. 근데 그 축이 누굽니까 지금? y축이죠. 이 2차 함수의 축은 y축이다. 야, 그럼 이 절편 뭐야? 이 2차 함수 자체가 전개하면 그냥 합차라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누구예요?
여기 그냥 마이너스 a 제곱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길이로 써야 돼. 길이로 써주려면은 y는 이게 왜 나와? 삼각형의 넓이 16은 밑변 길이가 얼마인 거야 지금? 2a, 높이는 마이너스 떼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2배 a 몇 제곱? 세제곱. 그러고 2분의 1까지. 끝! 그러면은 하면 뭐예요? a 세제곱이 16이야. 왜 이래? 숫자 왜 이래? 맞는 거지? 하라는 게 뭐예요? 몇 번이야? 77번에 양수 a 값을 구해라. 뭔 잘못했다 그지? 자, 빨리 찾아야 된다. 다들 도와주세요. 빨리. 2a 마이너스 a 제곱 맞잖아. 두 점 a, b에서의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통의 넓이가 16이다. 2분의 1에 a 제곱에 뭐야? 뭐 잘못했어? 아, 계산 잘못했나 봐. 뭐 잘못한 거지? A, B에서의 두 접선이 X축으로 둘러싸인. 안 돼. 조용히 해. 나 이제 흔들린다. 자, 넓이가 16일 때. 정신 차려. 넓이가 16이라고? 아, 멍충이 아니야. 미안해. 접선 찾아야 되네. 얘가 지금 마이너스 A제곱이죠? 이해돼요? 똥멍청이네요. 미쳤나봐요. 틀렸어요. 다시 할게. 빨리 할게. 자, 봐봐. 야, 이거 빨리 미분해. y 프라임 뭐 돼요? 2x 빼기 A제곱이죠? A에서의 미분계수 궁금해요. 여기서의 미분계수. X한테 A를 넣어보자. A 들어가니까 이 장난해? 2A 빼기 A제곱이 된대요. 그럼 여기서 이 실화야? Y는 이거 써주면 기울기가 얘고요. 미쳤나봐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미분 틀렸어요? 2A고요. 그럼 구할 필요도 없어. 얘들아 잘 봐. 지금 요 점과 요 점에 x 증가량과 y 증가량으로 그냥 계산해버리자. 얼마 증가해요 여기? a죠. 그럼 여기 뭐겠어요? 이걸 맞추려면 2a에 뭐가 돼야 돼? 제곱이 돼야 돼. 그래야 얘분의 얘가 나와. 이거 뭔 말인지 알겠음? 이해되지? 결론적으로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도 2a, 높이도 2a 제곱. 그래서 그게 16이다. 똥멍청이처럼 한 거고, 얘 해주면은 a의 세제곱이 얼마가 돼? 8이 나와요. 그래서 a가 2다. 자,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좀 보냈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더 빨리 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아, 자, 재밌다. 롤 정리로 넘어오네. 롤 정리. 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380번을 해볼게요. 얘들아, 380번 보니까 fx가 지금 누구야? 마이너스 2x 제곱에 더하기 kx래요. 근데 이 함수가 지금 뭘 만족하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 구간 내에서 롤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찾아달라 라고 했어요. 얘들아, 일단 롤 정리를 만족한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 얘를 여기다 넣으세요.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f에다가 3을 넣은 게 서로 같아야 돼. 롤 정리가 요거였잖아. 기억나요? 아까 구간의 끝이 서로 같아야 된다. 나 혼자 되는 거 아니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 넣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이러다 실수하면 또 안 되니까 3 들어가면 뭐예요? 3k 그리고 마이너스 얼마예요? 18이야? 맞지? 그럼 넘어가면은 4k 는 16. 그럼 k가 얼마니? 4죠. 요거 이해돼요? 아, 그냥 그렇다고 해. 자, k가 4고요. 그 다음에 뭐 하래요? c를 찾으래 얘들아. 그럼 여기서 너네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빠르게 미분을 하세요. 롤 정리니까. 그럼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k인데 걔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4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거야. c를 넣었을 때 미분계수 0 되는 거 찾는 거예요. 아, 맞지? 아까 했던 게. 그래서 여기다 c를 넣으세요. 그럼 걔가 0이니까 c가 얼마가 돼? 1 나온다. 알겠어? 롤 정리는 뭘 찾는 거라고요? 미분계수 얼마 되는 거? 0 되는 거 찾는 거라고. 아까 했던 거. 알겠지? 오, 재밌는데? 자, 평균값 정리. 피가 끓어요, 피가. 어? 딱 이렇게 딱 마무리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너희도 그렇겠지? 자, 아까도 말했지만 관심 없고요. 넘어가서 383번. 자, fx가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5x래. 자, 이때 닫힌 구간 a서부터 1까지 사이에서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c가 0이래요. c가 0이다. 야, 평균값 정리가 뭐였냐 아까? 평균 변화를 재는 거였어. 저 구간 내에서 a 빼기 1분의 얘 평균 변화율을 재세요. 알겠죠? 여기도 a 넣으세요. 범준아, 표정이 왜 안 좋지? 여기다가 1 들어가면 뭐야?
누가 벌써 옷을 입네요. 4를 빼는 거죠. 이렇게 될 거고요. 걔가 f 프라임 0이랑 같다는 거야. 그 c 값이 0이라는 거니까. 알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구간이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가 얼마야? a고 1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겼다 쳐봐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 얘네 둘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을 갖는 요 c가 누구라는 거야? 0이다라는 걸 준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한 거냐면 이 평균 변화율 쓴 거예요. 평균 변화율과 그거에서의 미분계수,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얘랑 같을 거 아니야. 그걸 지금 만든 거야. 그럼 미분 쳐서 얼마 넣어요? 0을 넣을 거예요. 미분해봅시다. f 프라임 구해보면 뭐 나와? 마이x 더하기 5 되는 거 괜찮니? 저기다가 0을 집어넣어봐. 얼마가 돼요? 5가 나와. 그래서 이게 방정식 풀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5a 빼기 4는 넘어가면은 5a 마이너스 어이구 이거고요. 천둥 소리 같이 들리네. 자, a 제곱에 더하기 1이다. a가 그래서 a가 누굴까 얘들아? 전혀 모르겠네. 본이 나왔어요? 근데 안 나와도 알 수 있거든요. 여기가 만약 1이잖아요? 그럼 구간이 안 나오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a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겠구나. 정답 5번이고요. 유형 12번은 다음 시간에 하나 같이 해줄 건데 숙제는 뒤까지 그냥 낼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숙제는 그냥 뒤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내기를 할 겁니다. 그거 하고 진도 빨리빨리 끝내야 돼.